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52, 53쪽의 그림과 글을 살펴보며 2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저승에 끌려온 원님이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염라대왕에게 부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간 원님이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긴장감이 느껴져. 이야기를 간추리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 단원에서는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 살펴보기,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기,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 감상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야기 간추리기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단원 학습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보세요. 이어서 54, 55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잘 살펴보고 이야기가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황금사과를 읽어봅시다. 처음에는 그림을 살펴보며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보세요. 황금사과, 글, 그림, 송희진, 옮김, 이경혜. 오래전 일이야. 어느 작은 도시 한가운데에 예쁜 사과나무가 있었어. 나무는 두 동네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곳에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 그 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다는 걸 누군가 알아채기 전까지는 말이야. 얘기 들었어? 사과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대. 황금사과? 말도 안 돼.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그 소식은 아랫동네부터 윗동네까지 쫙 퍼져나갔지. 사람들은 황금사과를 따려고 마법의 나무 주위로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이 사과를 처음 본 건 우리라고요. 두 동네 사이에는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어. 다들 황금사과를 갖겠다고 아우성이었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논을 했어. 이 나무는 우리 두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 땅바닥에 금을 그읍시다.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서 갖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금이 생겼지. 잠깐 동안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약속을 어겼어. 사과를 따려고 금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두 동네 사이에는 다시 싸움이 일어났지. 결국 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했어.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세웠지. 그렇지만 나무 울타리도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 사방이 꽉 막힌 높고 단단한 담을. 그런 다음 양쪽에 보초를 세우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나 잘 감시했지. 윗동네도 아랫동네도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쌓여갔어. 그러다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게 되었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담은 점점 더 높아졌지. 그러다 어느 날 때부터인가 아무도 그 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 언제 담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조차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만 거야. 담을 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보초도 사라졌고 황금사과까지 사라졌어. 오직 남은 것은 가슴 깊숙이 뿌리 박힌 서로 미워하는 마음뿐이었지. 어느 날 한 꼬마애가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심술궂고 못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산단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시 딸을 낳았지. 어느 날 어린 딸이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쉿,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산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윗동네는 점점 바뀌어 갔어. 어느새 커다란 현대식 건물들로 가득 찬 엄청나게 큰 동네가 되었지. 하지만 아랫동네는 높은 담 때문에 멀리까지 그늘이 졌어. 그래서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고 동네는 늘 어두웠어.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들은 따뜻하고 밝은 곳을 찾아 멀리 떠났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치고 말았어. 공은 떼굴떼굴 담 쪽으로 굴러갔지. 아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으스스한 그곳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담 쪽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문이 언뜻 보이는 거야. 몸이 오싹거렸지만 그 아이는 계속 다가갔어. 열쇠 구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거든. 아이는 무서운 마음을 꾹 누르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의 눈에 보인 건 공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었어. 엄마가 말한 끔찍한 괴물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 말이야. 끼익. 아이가 문을 밀자 쓱 열렸어. 문은 낡았고 자물쇠는 망가져 있었거든. 환한 햇살 때문에 아이는 눈이 부셨지. 아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했어.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사과야. 너희 이름은 뭐야?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에는 황금사과를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황금사과, 글 그림, 송희진, 옮김, 이경혜. 오래전 일이야. 어느 작은 도시 한가운데에 예쁜 사과나무가 있었어. 나무는 두 동네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곳에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지 않았어. 그 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다는 걸 누군가 알아채기 전까지는 말이야. 얘기 들었어? 사과나무에 황금사과가 열린대. 황금사과? 말도 안 돼. 가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고. 그 소식은 아랫동네부터 윗동네까지 쫙 퍼져나갔지. 사람들은 황금사과를 따려고 마법의 나무 주위로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 이 사과들은 우리 거예요. 천만에 이건 우리 것입니다. 이 사과를 처음 본 건 우리라고요. 두 동네 사이에는 툭하면 싸움이 벌어졌어. 다들 황금 사과를 갖겠다고 아우성이었지.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논을 했어. 이 나무는 우리 두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 땅바닥에 금을 그읍시다.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서 갖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바닥에 금이 생겼지. 잠깐 동안은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어. 하지만 사람들은 곧 약속을 어겼어.
사과를 따려고 금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두 동네 사이에는 다시 싸움이 일어났지. 결국 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했어. 이런저런 생각 끝에 사람들은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세웠지. 그렇지만 나무 울타리도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이제 담을 쌓기 시작했어. 사방이 꽉 막힌 고 단단한 담을. 그런 다음 양쪽에 보초를 세우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나 잘 감시했지. 윗동네도 아랫동네도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쌓여갔어. 그러다 나중에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게 되었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담은 점점 더 높아졌지.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도 그 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 언제 담을 세웠는지, 왜 세웠는지조차 사람들은 까맣게 잊고 만 거야. 담을 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보초도 사라졌고 황금사과까지 사라졌어. 오직 남은 것은 가슴 깊숙이 뿌리 박힌 서로 미워하는 마음뿐이었지.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쉿,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심술궂고 못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산단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다시 딸을 낳았지. 어느 날 어린 딸이 물었어. 엄마, 저 담 너머에는 누가 살아요? 쉿, 아가야, 절대로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산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윗동네는 점점 바뀌어 갔어. 어느새 커다란 현대식 건물들로 가득 찬 엄청나게 큰 동네가 되었지. 하지만 아랫동네는 높은 담 때문에 멀리까지 그늘이 졌어. 그래서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고 동네는 늘 어두웠어.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들은 따뜻하고 밝은 곳을 찾아 멀리 떠났지. 그러던 어느 날 한 꼬마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치고 말았어. 공은 떼굴떼굴 담 쪽으로 굴러갔지. 아이는 아무도 살지 않는 으스스한 그곳으로 걸어갔어. 그런데 담 쪽으로 다가가 보니 작은 문이 언뜻 보이는 거야. 몸이 오싹거렸지만 그 아이는 계속 다가갔어. 열쇠 구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거든. 아이는 무서운 마음을 꾹 누르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의 눈에 보인 건 공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었어. 엄마가 말한 끔찍한 괴물들이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 말이야. 끼. 아이가 문을 밀자 쓱 열렸어. 문은 낡았고 자물쇠는 망가져 있었거든. 환한 햇살 때문에 아이는 눈이 부셨지. 아이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했어.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사과야. 너희 이름은 뭐야? 잘 읽어보았나요? 이번에는 59쪽에 있는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봅시다. 2번. 황금 사과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가로 1번. 이 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고 묻고 답해 보세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이 있네요.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람들은 왜 싸웠나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금 사과를 사이좋게 나누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두 가지 빈칸이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 알맞은 답을 써보도록 해보세요.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 답안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두 가지를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답이 여러 개인 질문을 만들려면 왜 질문, 만약 질문, 어떻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질문,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질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로 2번, 주고받는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답의 근거를 글에서 찾을 수 있니? 어떤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 빈 말주머니는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60, 61쪽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번 문제. 황금 사과를 다시 읽고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가로 1번. 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보세요. 두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과나무에 열리는 황금 사과를 서로 가지겠다고 싸웠어요. 예시 답안을 참고해서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해보세요. 가로 2번. 두 동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세요. 자, 1번은 빈칸이고요. 2번은 채워져 있어요. 2번 글을 살펴볼까요? 2번. 두 동네 사람들은 담까지 높게 쌓았는데 담을 세운 까닭을 잊고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다. 2번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면 1번 칸에 알맞은 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고 써보도록 해보세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어서 나오는 예시 답안을 참고해 보도록 해보세요. 2번 일 다음에는 3번, 4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기억을 떠올리거나 황금 사과를 다시 읽어서 알맞은 답을 써보도록 해보세요. 잘 모르겠는 경우엔 이어서 나오는 예시 답안을 참고해 보도록 해보세요.
가로 3번. 두 동네 사람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다가가며 아이가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사가야. 너희 이름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이 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서 써보도록 해보세요. 4번 문제. 황금사과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뒤에 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황금사과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나요? 그리고 그 인물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어서 예시 답안을 안내해 드릴게요. 참고해 보도록 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제. 황금사과에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주 만나 소통해야 할 것 같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와야 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낱말이 나온 경우에는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이것으로 국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